자, 오늘부터 이제 3월달, 4월달 수업은 오늘 조세 총론 앞에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어서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세 총론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리할 거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0페이지에 보시면 도대체 세금이 뭐냐 특징 몇 가지만 보고 갑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세금은요, 과세의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과세의 주체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걸 부과, 걷어가는 거 뭐? 징수. 여기 보세요. 조세 총론은 한 번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서 할 거니까 노트 피세요, 노트. 취득세는 기본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기본서 보시면서 할 건데, 여기 노트 보고 하세요.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노트 앞에 피시면 8쪽인가 6쪽인가. 거기 보시면 조세의 특징 나왔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다고.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고, 지금 설명은 여기. 부과가 뭐예요? 세금을 내라 이거죠? 예,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징수. 세금은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느냐? 과세의 주체다. 그래서 두 가지. 공법상의 단체인 누구? 국가.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국세라고 한다고 했고,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방세. 그래서 세금은 이렇게 과세권자가 국가나 두고 지방자치단체만이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요거. 다음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 그런데 이게 목적 같은 건 중요한 건 아닌데, 국가가 왜 세금을 걷어가고 지방자치단체가 왜 걷어가느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얘기죠.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물론 법마다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부의 세습을 방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력의 대가 없이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이가 부가 이전되는 걸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상속세하고 뭐야? 증여세. 부모 잘 만나서 상속받는 거 이런 거 부가 이전되는 걸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상속세, 증여세고, 소득 재분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 많이 걷어다가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한테 다시 뭐 하겠다? 분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세금이 바로 뭐냐? 소득세다 이거죠. 소득세의 목적이 그거야. 또 부동산 투기를 뭐한다?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금이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불필요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억울하면 부동산 뭐하라? 팔아라. 싫은데요? 그럼 세금 많이 내. 팔어, 싫어, 많이 내. 계속 보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소비 억제, 개별 소비세. 외국에서 호화스러운 외제 승용차 같은 거 수입하면 세금 많이 부과하겠다. 왜? 소비를 웬만하면 그런 건 억제를 하겠다. 이거죠. 개별 소비세. 이렇게 세금마다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죠? 그리고 조세 법률주의.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한데 힘없는 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무작정 수시로 걷어가면 조세권이 남발되면 재산권 너무 침해되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세법은 국회에서 세법에 만들어져서 세법에는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을 법에 딱 정해놨다. 요 네 가지.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배상. 누가 세금 내야 된다? 납세, 의무자를 법에 규정해놓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것을 다 모였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무보상성은 뭐예요?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개별적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여러분 개인이 돈 벌면 소득세 내죠? 그럼 여러분이 소득세 낼 때 국가에서 물어봐? 당신이 세금 내면 당신이 필요한 거 뭐야? 국가가 대신 해줄게. 저는 주택이 필요한데요? 알았어. 저는 자동차가 필요한데요? 알았어. 나는 여자친구가 필요한데 알았어.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뭐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강제로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보상성 또는 반대급부가 없다. 그죠? 그런데 간접적인 혜택은 보잖아요.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세금을 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속도로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여행 다니고 그럴 때 교통이 편리하죠. 이런 간접적인 국방 같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개개인한테 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걷어가는 게 세금이다. 자, 여기서 특별하게 정리할 건 없지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요거 하나. 과세 요건하면 몇 가지? 4가지. 이걸 살짝 끼워놓고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과세 요건. 그리고 여기 2번째. 모든 세금은 돈으로 내라. 금전 납부. 그죠? 금전으로 납부라. 나는 부동산만 있고 돈은 없는데요. 그럼 안 내도 됩니까? 그럴 때는 뭘로? 부동산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뭐다? 금전으로. 그것도 뭐? 한꺼번에 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세금 내겠다 이거죠. 돈이 없으니까. 분납은 뭐예요? 줄여서 분납은 분할, 납부. 한꺼번에 못 내면 나눠내라. 이런 제도가 있다. 모든 세금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세금만. 그래서 요거 정도. 분할 납부는 종류가 많아요. 세목이. 그러나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세금이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물납이 되는 건 딱 2가지다. 재산세하고 뭐예요? 상속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낼 돈이 없네? 그럼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세금 내라 얘기예요. 물납. 또 아무것도 없는데 1등을 상속받았으니까 뭐 내야 돼? 상속세 내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내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금 중에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건 재산세하고 뭐 상속세인데 그 중에 우리는 재산세는 공부할 거니까 이건 자꾸 보고 듣고 해야 돼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세법이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대체 부동산이 뭔지, 그 다음에 물납, 분납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우선 여기 물납은 우리가 공부할 건 요거예요. 요거 알아야 돼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재산세하고 뭐는 상속세는 물납은 되죠? 근데 상속세는 얼마일 때 물납? 그런 건 안 물어본다 이거지. 전체적인 흐름만. 그런데 재산세는 요건 물어볼 수 있어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뭘로?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김포시장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뭐예요? 초과하면 옆 동네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 없다 이게. 김포시에서 고지서 날라온 건 김포시 안에 있는 부동산. 서구청장한테 고지서 날라왔으면 서구에 있는 부동산. 이게 관할구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재산세 말고 이제 뭐요? 분할납부가 뭐죠? 분납은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나눠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거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법률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표시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건 요 3가지.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 된다.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요, 분할납부 종부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납부 돼요. 다만 기간만 틀려. 재산세는 몇 개월까지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단위가 커. 재산세보다 금액이 커요. 그래서 몇 개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공통점은 다 똑같아. 재산세나 종부세는 기간만 틀리다. 재산세는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단위가 크니까 몇 개월? 6개월까지. 양도소득세도 2개월입니다. 다만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이해가세요? 요 세 가지는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다른 건 생략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다다음 장에 보시면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예, 여기 기본서에는 83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이렇게 열 몇 가지, 세 가지 세금이 있다. 몇 개요? 13가지. 그런데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요거 소득세 중에서도 공부할 거 핵심이 뭐 양도소득세. 여기서 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세 합쳐서 6문제가 출제됩니다. 16문항 중에 6문제면 아주 중요한 비중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32회 시험에서만 유일하게 3문제가 출제됐어요. 미친놈이지. 그죠? 모든 선생들이 종부세는 한 문제 출제되니까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웬걸? 3문제가.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33회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세법이 5가지란 말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5가지를 공부해야 되는데 세법만 공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부분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어디에? 소득세 부분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니 종부세 그럼 안 해도 돼? 아예 안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들어라 이거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아라 이거지.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세가 정리가 되면 종부세는 수월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건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건 취득세 3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예요.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아까 뭐 양도소득세 몇 문제? 6문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1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거죠. 보편적으로. 그럼 이거 몇 문제야? 좀 3개, 4개, 7개, 8개, 14개. 그죠? 16문항이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럼 2문제는 뭔데? 지금 이런 거 전체적으로 2시간 동안 하는 조세 총론,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거. 거기서 2문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전략적이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 바로 요거하고 요거 3가지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도 12문제야. 12문제에서 10문제만 맞으면 2차 무난하다는 얘기죠. 세법에서 10문제 맞으면 이거는 뭐 떨어질 수가 없어. 공법에 40점 맞아도 되니까. 중개사법 점수가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법은 10개만 맞아도 충분하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조세 총론 2시간 하고 취득세 2시간 정도 들어갈 거다. 요거 다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필수. 조세 수입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가 뭐죠? 쓰임새.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할 거냐 이거에 따라 2가지. 뭐 독립세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세하고 뭐? 목적세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통세는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은 원래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체는 20몇 개.
5개가 있는데,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은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라는 게 부과돼. 관세청. 그래서 여기 하나 빠져요. 그럼 몇 개야 빼면? 24개. 이게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세금이 24가지다 이 얘기예요. 이 중에 아까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뭐? 국세가 있고 몇 개? 13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 지방세 11개. 그래서 몇 개? 24개.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조세 수입 용도도 전체 몇 개 중에서 관세는 빼고 이제 관계없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24가지 중에 보통세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목적세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세는 뭐냐?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야. 정치,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중에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보통세 나면 눈길도 주지 마.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뭐? 목적세라는 얘기죠. 목적세.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보통세가 19개네. 그럼 목적세는 몇 개란 얘기예요?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 있잖아. 전체 몇 개라고. 그 중에 보통세가 몇 개야? 그러면 목적세는 5개일 거 아니야. 예? 5개, 2개 합친 게 24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5개 목적세는 필수다. 그래서 목적세는 뜻이 뭐냐? 다른 비용에는 다른 데 충당할 수 없어요. 이건 목적 사업을 처음부터 정해놨어. 그래서 거기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다가 예산안 편성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 예비비로 목적세를 따로 모아뒀다가 거기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목적세는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용이 뭐? 제한되어 있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2번째는 뭐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되는 세금이다 이 얘기죠.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세 5가지가 있는데, 자, 이 목적세도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라고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자, 우리가 11월 달에 공부하실 때 여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지금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노트에 있어요? 예.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원래 3년 전에 개정이 돼서 없어지는 걸로. 근데 없어지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몰기간이라는 게, 일몰. 해가 지는 것 같이 서서히 지는 거, 없어지는 거. 그 일몰기간이 작년이야. 12월 언제 31일까지 없어지는 걸로 했는데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적세가 몇 가지? 5가지. 그럼 이 뜻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목적세 5가지다. 자, 첫 번째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국가가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정책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게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고, 지방자가 붙었죠. 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마다 자원이 있어요. 자원. 지역마다 자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는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니까 해저자원이라고 하죠. 바다 밑에 있는 거. 해저자원. 꼴짜기 지역은, 산간 지역은 지하에 석탄 같은 광물질이 붙어 있어요. 지하자원. 그죠?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뭐? 수자원.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 그래요? 관광자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와 같은 자원이 있는데 이런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고, 또 하나는 자원하고 시설이 있어요. 여러분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분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물 들어다녀서 옛날에는 물탱크 큰 거에다가 싣고 가서
없어지면 다시 물 들어오면 날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인가 뭘로 도로변에 소화전 설치해놨죠. 소화전 같은 거 연결해서 불 끄잖아. 이렇게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 몇 가지, 5가지 중에 살짝 끼워놔요. 여기다가 취득세 딱 집어넣어. 여기서 빼면 어떤 거 빼겠어? 출제자가 문제 만들 때 제일 긴 거 빼겠지 뭐. 이거 빼놓고 여기다 뭐 넣어? 취득세 넣고 목적세가 아닌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 5개. 앞으로는 이제 보실 거 지금 공부하는 거 중에서 공부할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뭐 목적세 몇 개? 5개. 요거는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장에 또 여러분이 여기서 또 분류해서 알아야 될 거,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목적세보다도 출제 빈도가 더 높은 거.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뭐 조세의 뭐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뒷장에. 예? 예. 독립성 여부에 따른, 독립성이 뭐냐? 독립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세법에서 정해놓은 법률에 과세 요건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 다른 법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걸 독립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뭐냐? 과세 요건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붙는 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해. 그럼 우리는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 부가세요, 당연히. 왜? 여러분 전체 20몇 가지, 4가지 세금 중에서 독립세는 21야. 그러면 부가세는 몇 개? 3개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합쳐서 24개니까. 그죠? 그래서 부가세는 숫자도 적으니까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거 있잖아요. 취득세 낼 때 따라붙는 부가세, 등록면허세 낼 때 따라붙는 부가세가 뭔지, 재산세 낼 때 따라붙는 부가세,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가세는 취득세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보죠. 자, 부동산에 관련해서 보통세, 여러분 21가지 세금이 쭉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독립세 중에 우리는 몇 가지만, 5개만 공부하잖아, 시험에. 그죠? 이 5가지만 공부한다니까, 세금. 그럼 이거 낼 때 따라붙는 부가세는 필수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독립세인데, 여기 취득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때 부동산 뭐?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죠. 그리고 재산세나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되는 거죠.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산세 부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뭐하는 과정? 보유, 가지고 있는 과정에 부과한다. 보유 과정 이렇게 얘기하고, 양도는 뭐예요?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양도 과정.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해서 우리 시험은 요 5가지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세금 낼 때 이걸 독립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붙는 뭐가 있다고요?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 뭐가 따라가느냐? 취득세 납부할 세금에는 10%의 농어촌 특별세. 뭐가? 참고로만 저거 이것까지 공부할 건 아닌데 납부할 세금에는 몇 프로? 10%. 감면이 뭐죠? 깎은 거 세금 내지 마라. 감면 받은 거 있으면 거기에는 몇 프로? 20% 이렇게 붙어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취득세 낼 때는 납부할 세금에는 몇 프로만 따라가? 10%. 취득세가 100만 원이면 10%, 10만 원. 그런데 감면 받았으면 감면 받은 거에는 몇 프로? 20%. 그리고 또 하나, 취득세 납부할 세금 또 하나 붙어요. 뭐가? 지방 교육세. 이건 취득세 납부할 세금의 몇 프로? 20%. 그러면
참고로 메모를 해놓으니까 노트니까 여러분이 메모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공부하는 건 취득세 낼 때 따라붙는 세금이 뭐냐? 두 가지. 요거 기억하라 이거죠.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가 부수적으로 따라간다. 부가세. 이해가세요? 자, 다음.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느냐? 등록면허세는 여기도 역시 자, 감면받은 거 있을 때 등록면허세 감해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거, 면해주는 거 이렇게 감면받았을 때는 몇 프로? 20% 따라가요. 그럼 납부할 세금은 안 붙어. 감면받았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똑같아요.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20%.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재산세 있죠?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어. 그럼 뭐만 붙어? 지방교육세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20%. 20% 따라 붙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요건 납부할 세금의 몇 프로?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도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있을 때만 여기에 몇 프로? 20%. 자, 그러면 아니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무슨 원리입니까? 원리가 있으면 저도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원리가 없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늘 자꾸 봐야 돼. 봐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자, 요걸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서 아주 어렵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뭐 지금 부가세인 뭐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부동산을 무슨 과정? 취득하는 과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 부동산을 팔 때 양도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알잖아요. 그죠? 취득세, 등록세는 뭐 할 때?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거니까 보유 과정이죠.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이다. 이건 알겠는데 요건 헷갈려요. 그런데 얘들은 성격이 이 부가세는 기본이 성격이 얘 따라가. 독립세를 따라간다. 부가세의 성격은 누구 따라가? 독립세를 따라가. 독립세, 본세라고 그래요. 얘들을 부를 때 독립세 그래도 되고 뭐 본세. 얘들을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 부가세. 이해가세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볼까요? 자, 본세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니까 여기 관련이 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에 관련이 있다 이거요. 취득할 때 관련이 된다. 그러면 보유과정 여기 보유. 재산세하고는 관련 없지만 종부세 보유기간에 내는 거죠. 이거 낼 때 여기 따라가잖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역시 보유과정에도 관련된 세금이다. 보유과정에도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감면받았을 때 따라가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어디? 양도과정.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보유과정, 양도과정 다 관련해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자, 취득에 관련해서 여기 따라가니까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이 있고 그죠? 재산세 낼 때 보유과정, 재산세 낼 때 보유과정에 따라가니까 지방교육세 보유과정이다. 그죠? 양도과정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놓고서 늘 보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늘 보다 보면 하나만 정리하면 되지. 뭐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잖아.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없어. 나머지는 다 관련 있잖아. 이렇게 연습을 자꾸 반복해서 봐라 이거죠. 시험에서 나오는 게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연습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 공부한 목적세, 지금 공부하는 뭐
부가세. 부가세의 뜻이 뭐라고요? 뜻은 안 물어보지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법의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세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저 뒤로 가서 여러분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저 뒤쪽으로 가서 13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13번, 요거 13번. 납세자 찾았습니까? 예, 이제 지금 제가 생략하는 부분은 여러분도 생략해도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납세자 그랬어요. 여러분 납세자는 이렇게 돼요. 세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을 다 뭐라 그래? 납세자, 넓은 의미의 납세자. 그런데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뭐? 징수 의무자. 이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그럼 납세 의무자의 뜻이 뭐예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납세 의무자에는 원래 법에 정해놓은 원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여러분 취득세 원래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사람이죠. 근데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용어만 보세요. 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못 냈어요. 그러면 국가가 얘 재산에 뭐 해야 돼? 압류를 해야죠. 근데 압류할 재산도 없다. 그럴 때는 얘를 대신해서 2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인데 무조건 다 2차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할 건 아니고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뜻만.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 대표적으로 공동으로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이런 거. 여러분 이 삼각빌딩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공동으로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그럼 취득세 내야죠. 상속세도 내야죠.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를 뭐라고 한다? 묶어서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거. 근데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야. 어떻게? 자기 보만큼, 지분만큼만 내면 돼. 이해가세요? 자, 그렇게 낼 수도 있고, 세 사람이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만큼 내도 되고, 아니면 셋 중에 한 사람이 다 내도 돼. 아니면 각각 내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못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명이 그 사람 거 뭐하라? 책임져라.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보증,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 삥땅하고 너 세금 안 내면 누가 낼 거야? 보증인 세워. 그 보증인 세웠어요. 세금에 대해서 보증 쓴 사람을 뭐라 그래? 납세 보증인. 이 사람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줄치고 외워라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뭐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 납세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천 징수, 여기 징수 의무자는요, 둘로 나눠요. 용어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있죠? 국세에서는 뭐라고 그래?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명칭을, 지방세에서는 명칭을 뭐라고 한다? 특별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천 징수 의무자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매달 월급 받죠? 그때마다 소득세 내라 이 얘기야, 법에. 그런데 월급 받은 사람이 그날 소득세 계산하려면 회사 결근하겠네? 그걸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법에. 사장이죠? 예.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장은 종업원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세금 미리 빼고 줘.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장은 종업원한테 뭐 줄 때? 월급 줄 때
소득세 미리 구하고 공제하고 줘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법이. 예? 그래서 사장은 그걸 뭐라 사업자는 월급 줄 때 근로소득을 제공할 때 그죠? 소득세를 미리 빼고 원천 징수하고 이 얘기야. 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부하고 빼고 나머지만 주는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원천 징수.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뭐 붙어요? 이자. 그러면 이자 붙었죠? 그러면 예금을 부할 때 인출 찾을 때 돈 다 줘? 아니야.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공제하고 나머지만 줘요. 그죠? 예. 1등의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당첨금 받으러 가면 당첨금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세 뭐하고? 공제하고 주죠. 이렇게 공제하고 주는 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원천징수. 그럼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사장은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소득세 다 미리 공제했죠? 그 사장이 가져요? 사장 거 아니잖아. 공제한 걸 가지고 있다가 사장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 갖다 줘야 돼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뜻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나와요. 여러분이 대략 나와야 돼. 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그럼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냐 이거 알아야 되니까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냐 이 얘기야. 얘는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죠. 남의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국가에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방세에서는 똑같은데 뭐라고요? 특별징수 의무자. 여러분 인천항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 싣고 입항을 합니다. 화물 선박이. 그러면 바다가 그만큼 오염되죠. 그럼 인천광역시에서는 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컨테이너 하나당 15,000원씩 세금 받아요. 컨테이너 하나를 1TU 이렇게 얘기하지. 1TU당 얼마? 15,000원씩 세금 받아야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인도양, 대서양으로 출항하는 선박한테 너 다음 달에 와서 세금 내야 돼. 그럼 갔던 선박이 다시 와?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 인천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사람이 지정된 사람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출항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미리 받아. 또 입항할 때도 하여가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아서 미리 받는 걸 뭐라 그래? 특별징수. 이해가세요? 걷어다가 지방자치단체 갖다 줘야 되겠죠? 이 사람을 특별징수 의무자. 이 사람은 자기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하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럼 틀린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됐습니까?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번호 가지고 찾으세요. 14번. 법정신고 기한 그랬죠? 여러분 세금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납세 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내라. 이게 신고납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납세 의무자 너는 세금 계산은 못하니까 그냥 있어. 우리가 계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해. 언제까지 얼마를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할 테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내라. 그걸 보통 징수 두 가지죠. 그러면 신고 납부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그럼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신고 기한 마지막 날. 이해가세요? 신고 납부는 하문차사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신고 납부세금은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법정 신고 기한 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이 빨간색인 거 이거 취득세 신고 납부예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본인이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까지. 기본소에 이거는 없어서 표시가 안 한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노트에만.
예, 언제까지? 60일 이내까지 뭐하라? 신고하라. 그런데 취득세도요, 상속받은 거 있죠? 상속받은 건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으니까 길게 가. 몇 개월? 6개월. 물론 9개월도 있어요. 이건 이제 취득세 가서 강론을 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취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라. 됐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 거지. 다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냐? 여러분,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면허세인데 언제까지 전세권 등기하라? 그런 법이 없어. 그럼 날짜를 정할 수가 없죠. 본인 마음이잖아. 나 등기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내도 돼. 나 등기할래. 그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예?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얘기는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신고하라. 이해가세요? 다음, 소득세. 여러분, 소득세는요, 소득세는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1월 언제,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이렇게 1년 기간 정해져. 이게 무슨 기간? 과세 기간이에요. 1년 동안 벌은 걸 합치잖아. 합쳐서 계산하는데, 이건 1년 동안의 소득을 계산해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 신고. 여러분 이름으로 작년에 1년 동안 벌은 소득은 올해 5월 달에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확정신고. 이해가세요? 이게 필수예요. 요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 없어. 원칙이 고지서 발부예요.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거든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 고지서 나왔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면 좋은데, 고지서 보니까, 아니, 내가 과세 안 되는 주택이 있는데, 내가 그걸 신고했어야 돼. 근데 뭐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세무서장은 모르고 다 합쳐서 계산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요거 잘못됐으니까, 물론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뭐 할게? 신고하고 낼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세는 원칙이 뭐 나와? 고지서.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그래서 여기에 꼭 들어가야 돼. 납세자가 뭐 했을 때만, 선택했을 때만 신고 납부인데, 그럼 한다면 언제? 12월 15일까지. 12월 며칠? 15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돼. 그러면 6번, 7번은 법률이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6개월, 3개월까지 신고하라.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이런 건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요거 몇 가지? 3가지가 필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뭐 나와요? 고지서에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납부 기간 줄여서 뭐라고도 한다? 납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놨어. 그게 납부 기간 줄여서 뭐? 이 납기는요 어디에 알 수 있느냐? 이건 반드시 뭐? 고지서에 기재된 거야. 고지서. 이해가세요? 고지서에 보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나와요. 고지서에는 토지는 9월 며칠, 16일부터 9월 30까지 내라고 고지서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주택은 절반은 여기, 주택은 재산세 나오면 절반은 7월달, 절반은 9월달.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이 크죠. 주택의 재산세는 고지서가 2번 나와요. 100만 원 나왔으면 절반 뚝 잘라서 50만 원은 7월 달에 내라고 고지서 나오고, 나머지 50만 원은 9월 달에 고지서 나온다. 결론은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둘로 되어 있어요. 7월 달하고 9월 달. 그죠? 고지서. 이런 날짜는 전부 다 어디에? 고지서.
근데 종합부동산세는요,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나와요. 언제까지 내라고? 12월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이게 원칙이야, 고지서 나오는. 근데 납세의무자가 뭐를 하면, 예? 선택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럴 때는 12월 며칠까지,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부세, 요거는 납부 기간이니까 요거까지는 고지서 나오니까 물어보지 않지만 요거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게 법정신고 기한이고, 등록면허세는 날짜가 아니라 언제가 됐든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라.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며칠? 31일까지 신고하거나 또라. 이때, 자, 이제 나옵니다. 조세의 징수 방법, 노트 27쪽에 있어요. 기본서는 34페이지에 있는 거고, 요거는, 노트는 27쪽. 폈어요? 27쪽.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금을 징수 걷어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스스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무엇도 하라, 납부하라. 이거 찾았어요? 1번이라고 그래서 맨 앞으로 가면 안 돼. 노트 27쪽인가 있죠? 맞아요? 예. 찾았어요? 신고 납부. 먼저 뜻을 보세요. 신고 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해놓은 법정 신고 기한 그랬잖아요.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죠? 아까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게 법정 신고 기한이고. 그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취득세 하나만 생각해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끝내라. 이게 신고 기한이에요. 이해가세요? 신고도 하고, 무엇도 하라? 납부까지 하라. 됐어요? 그러면 깨끗이 끝나죠? 근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근데 안 했어요. 그럼 뭐야?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여기 세자가 붙었죠? 가산세는 세금이야. 세금,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 그럼 비슷한 게 있네. 뒤에서 공부할 때 가산금, 금자로 끝나죠? 가산금, 금리, 이자. 가산금은 이자고 가산세는 세자로 끝나니까 뭐? 세금이야, 세금. 이해가세요? 아니, 가산금은 이자고 가산세는 세금 무슨 뜻인데? 틀리지. 아니, 세금하고 이자하고는 같은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때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고요? 고지서.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해놓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시장 군수가 추적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에다 뭐 붙여서?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발부한다니까? 여러분, 저 공시법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공시법 선생님은 등기는 알지만 지적은 알지만 세법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 오시면 물어봐요. 부동산 사면 취득세 언제까지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양반은 뭐라 그래?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와요. 그런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 고지서. 가만히 있으면 뭐 나와? 고지서 나오고 뭐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나오는 거지. 그럼 가산세 안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 그럼 고지서 받고 낼 때 가산세는 세금이니까 합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2차적으로 뭐 나가? 고지서. 그럼 고지서 받고 내야 돼. 이해가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러면 이제 또 알아야 될 것이, 그렇다면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 있어요. 뭐? 예?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있죠?
이게 필수다. 이 세금은 신고납부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생략. 그러면 취득세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 붙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고, 소득세도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 얼마 주고 샀다. 세금 계산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세금을 계산을 해서 예? 이거 뭐라 그래?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하라 이 얘기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법정 신고 기한이면 취득세는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럼 여기서 끝. 성실하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2차적으로 시장 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보통 징수 방법. 그러면 뭐 발부한다?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 얘기예요. 고지서에는 원래 세금에 뭐가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나온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스스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온다? 고지서.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산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가산세 3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뒤에. 가산세. 자, 여러분 가산세는 앞에 뭐 세자로 끝났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그죠? 그럼 세금이니까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야 돼. 첫 번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한 의무 그랬죠. 무슨 의무? 신고도 하고 뭐 납부하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더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원래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더하는 걸 가산세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아까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세금이 딱 나오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가로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 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죠. 가산세는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방세를 안 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자치단체로 가니까 지방세고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을 신고 납부 안 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산세는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가로 가는 거고 국세고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붙은 가산세는 지방세다.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법률로 물어본다. 법조문이 이렇게 나왔지.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뭐 국세 또는 뭐 해당 지방세 세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느냐?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세로 구분하는 거고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뜻을 알았으면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가산세는요. 국세나 지방세 감면받아서 배우고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킨다. 그럼 틀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보세요. 세금이 100만 원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는데 여기서 감면받은 게 만약에 40만 원이고 납부할 세금이 얼마다? 100만 원 세금 나왔는데 감해줬어요. 40만 원. 그럼 요거 빼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야? 60만 원인데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뭐부터? 가산세 붙는데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붙는 거야, 여기.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하기 전에 원래 세금에서 가산세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세가 국세나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거에 대한 뭐는 가산세도 감면 혜택 줘가지고 여기에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요.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 더해서 추가로 내야죠. 예? 납부한 세액에 더해서 내는 거고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환급받을 때는 가산세 부분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환급받겠죠. 그 얘기하잖아. 그래서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는 뭐하고 더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거기서 가산세는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받아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가산세는 자 무신고가 뭐예요? 신고 안 했잖아. 그러면 일반 무신고는 20%예요. 그런데 요거 부정자, 요거 부정이 뭐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중장부 만들거나 비용을 과대하게 생각하거나 수익을 은폐하거나 이런 게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 요 두 글자가 붙으면 괘씸죄 몇 프로? 40%. 그러면 법정신고기한 취득세는 며칠 60일 이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이라고 신고했으니까 신고는 하긴 했지만 부족하게 신고했죠. 과소신고분 얼마? 20만 원.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10%. 근데 그것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시켰다. 그럼 몇 프로? 40%. 자, 여기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번 시간은 자,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늦게 납부하는 것만큼 가산세가 붙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계속 안 만들어지고 공표를 안 하고 하다가 2월 27일 날 공표를 했어요. 엊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개정됐다 이것이. 여기 보세요. 그럼 개정됐을 때 요거 여기 교재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얼마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 0.025 그거 고쳐요. 얼마로? 0.022 다시 말하면 10만 분의 25로 되어 있는 걸 국세만 그래요. 국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0만 분의 얼마로 22 10만 분의 얼마? 22 이렇게 개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얼마로 고쳐야 돼? 0.022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고치면 안 돼. 이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방세의 경우는 그대로야. 지방세 요거 없죠? 표시하세요. 지방세는 그대로 뭐? 0.025 국세만 0.022로 낮췄다. 원래 국세 지방세 할 거 없이 0.025%였었는데 국세만 얼마로? 0.02로 고쳤다. 개정.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잠깐 보세요. 교재 수정해야지. 교재 잠깐 보실래요? 37페이지. 교재 37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37페이지. 물론 노트가 수정돼 있으니까 뭐 노트로 수정하면 되지만 그래도 기본서 37페이지 도표 보면 위에 국세 있죠. 국세 세 번째 칸에 납부지연 가산세 있어요. 거기에 1일에 10만 분의 얼마? 25를 22로 고쳤어요. 그럼 잠깐 고치지 말고 이제 그거 고쳤고 밑에 지방세 보면 맨 마지막 칸에 뭐라고 돼 있어? 납부지연 가산세 있죠? 밑에 지방세, 위에 거는 국세고, 예?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1일에 얼마? 10만 분의, 그건 맞는 거예요. 지방세는 그대로. 국세만 받겠다니까. 됐어요? 고쳤죠? 다음 또 하나, 다음 장 39페이지. 3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날개 부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있죠. 39페이지 거기도 납부지연 가산세 0.025라고 되어 있죠. 예, 국세니까 0.022 고쳤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만 고쳐요. 여러분 옆에 바로 옆에 보면 39페이지 박스 안에 3번 맨 위에 납부지연 가산세 국세기본법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1, 2, 3, 4번 있어. 4번 동그라미 4번으로 가. 4번 찾았습니까? 거기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수별, 세목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 그랬죠? 그 100만 원 미만도 개정됐다.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미만 이렇게 고쳐요. 150으로 돼 있어요? 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 아, 150.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로 나온 거야, 교재. 예, 그 전에 나온 건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150만 원으로 쓰죠. 됐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나온 것도 지금 새로 나온 건데 그걸 10만 분의 22로 돼 있어요?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고쳤죠? 예,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해놓고 우리는 요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일일 계산이야. 10만 분의 얼마? 국세는 10만 분의 22. 다시 말하면 0.022. 지방세는 10만 분의 25. 0.025 그대로. 됐어요? 요까지.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